로봇 이외에도 관심 좀 가지자라고 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눌릴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엔비디아발 훈풍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좀 들리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고 여타 또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하루였는데 자, 이 부분 연속성이 좀 이어질까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움직임은 상당히 우상향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로 꺼지지 않고 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좀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아, 드는데. 눌림목이다. 쉬어가더라도. 네, 쉬어가더라도 눌림목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왜 올라가냐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D램 가격,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D램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D램 가격이 최근에 22%가 올랐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더불어서 공급보다도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이구한신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반도체를 좀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단기간적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사우디 이제 경제 안보 빅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우디에는 지속적으로 미군의 이제 무기가 좀 지속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미 투자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첨단 이제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유가 좀 되면서 사우디에 이제 오일 머니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안보에 대한 그런 빅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반도체 투탑일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일단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 좀 움직이다 보니까 HBM 오늘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거든요. SK하이닉스 자 20만 원 돌파 이후에 야 이거 이제 추세 상승 흐름 탄 걸까요? 주도주의 부활일까요? 우리 박한표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뭐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네. 그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세게 치고 나갔을 때는 이제 관세 최대의 피해주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뭐 145%에서 30%까지 낮출이라고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결자 해지인가?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H20 수출하던 이 GPU도 수출 못하게 가로막았는데 어쩌자는 거지 결국 답이 있었던 거죠. 오늘 뭐 사우디 가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GPU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바이든 행정부 때 일정 수량 이상 공급 못하게 한 부분도 다 풀어서 뭐 몇 개, 뭐 100만 개? 아,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라면 뭐 당연히 대만 반도체하고 하이닉스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떵떵거리고 또 장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필요한 행동이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전망치 다 수정하고 며칠 만에 그러니까 사람 이상하게 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고 레거시도 좋고 뭐 GPU도 지금 뭐 그 중국의 H20 규제 가하니까 7월 달에 이제 H20을 대체할 거를 이미 다 개발해서 7월에 출시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엔비디아와 뭐 이렇게 상당히 링크가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 뭐 나쁘지 않게 SK하이닉스 중요한 자리는 역시 20만 7,500원 반전 여기만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서프라이즈한 흐름을 이 나스닥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들거든요. 자 소부장 안에서 혹시 현상주 파트너 이 거래량으로 조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네.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태양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것보다 ALD 그러니까 원자층 방막증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반도체에서 중요한 핵심 장비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공정기기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도 1분기 대비 작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도 300%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도 했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100%
20% 넘는 매출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일명 제가 맨날 숫자가 찍힌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소부장 종목들, 이제 바닥에 눌려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대로 이런 것들 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이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재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지금 미중 관계가 살짝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좀 관심 있게 최애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소부장 정도 종목에서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단 반도체 종목 볼 때도 야, 이거 SK향이야, 삼성향이야라고 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이게 뭐 중국 뭐 미국 얘기하다 보니까 28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한필 파트너 봤을 때 이번에 또 그게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H20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네. 우리 55억 불 깨진다 여기서 손에. 근데 이제 뭐 H20을 대체할 칩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우디하고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네. 우리 생각도 못했던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좀 5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젠순왕이 컴퓨텍스 이제 그 행사에서 또 아마 기조연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미 그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좀 축소하지 않을까 했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투자 800억 불 유지하기로 했고요. 메타도 지금 뭐 원래 한 570억 불 하던 거를 대폭 증액해서 700억 불대까지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딥시크가 한번 왁 물었는데 이제 다 저기 물은 자국 다 이제 치유가 되고 엔비디아가 툴툴 털고 다시 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화이팅. 자, 반도체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받고 반전율로 봤을 때 혹시 소부장 안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비전이 요즘에 이제 오. 하나그룹주가 뭐 ETF도 좋지만은 하나비전이 또 그 이제 TC 본딩 장비에서 한미 반도체가 혼자 공급하던 부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네. 나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존재감 정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비전의 이제 자회사 하나세미콘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상당히 그 유망한 헤지펀드가 또 지분을 한 5% 담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수급적으로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해서 들어간 거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비전. 자, 하나비전 얘기 나오면 한미반도체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한미반도체는 하나비전보다는 조금 아닐까요?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요즘에 뭐 자꾸 공매도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서 네. 이게 좀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면 그걸 완전히 제끼고 일어나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한미 반도체야 뭐 이번에 이제 TC 본딩 장비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TC 본딩 장비를 아직도 HBM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어떤 앙금을 풀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앞서가는 것 같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기술의 반도체 최강 기업이니까 이 어려운 과를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추세가 돌아서는 그 과정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1평선을 뚫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들을 위에 안착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8만 원대 초반 작업을 잘 해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